아세안 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국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협상,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또 한일 과거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외교 어떤 선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일단 소문난 잔치는 맞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먹을 게 없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 가장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예. 아마 흐름으로 보면 안보 쪽은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관세 쪽은 아직 이견이 계속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에 얽매이진 않겠다. 이 얘기는 이제 아직 간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오랜만에 시주석이 오는 거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은 동맹이 이완되는 상황을 지금 중국이 파고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라는 실용적인 대상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도 과정 중에는 캠페인 과정 중에는 과격했지만 뭐 총리 되고 나서는 뭐 자기 한국산 화장품 쓴다고 그러고 예. 그 뭐 신사참배도 안 한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실용외교거든요. 예. 실용외교의 특징은 결과예요. 국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중, 그다음에 한미, 한일, 그다음에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만일에 트럼프, 김정은 2라운드라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국익을 어느 정도 견제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시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한중, 미중, 한일 그리고 혹시 모를 북미 정상 만남까지도 있을 좀 굵직한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을 좀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 회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과의 좀 긍정적인 관계를 이번에 복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한류 제한령 같은 좀 민감한 현안들 이번에 어떻게 좀 열쇠를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아마 관계, 그러니까 사드 이후로 있었던 뭐 소위 한한령, 예. 네. 중국 정부는 뭐 공식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 결국 그 중국은 아직도 우리한테 가장 주요한 무역 대상국이거든요.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트럼프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중국하고 우리 일본은 동병상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고 중국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베이징 9월에 갔고 10월에는 리창 총리, 서해 리가 평양을 갔지만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서열 2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1위만 중요해. 그 1위가 경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는 세계 질서로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끄는 ODA나 세계 지원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동맹 관계가 이격이 되면 그 안을 파고들거든요. 그럼 우리로서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한중 관계에 상당한 성과를 좀 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어떤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경제 안 좋고 이번에 사정전에 중요한 정치 행사를 예. 했지만은 어수선했어요. 7명 중에서 중국은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을 관리하거든요. 위원 7명인데 최근 3명이 낙마했는데 7명 중에 3명 빈자리를 못 채웠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번 후계자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진핑 중심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지만 이게 아주 확고한 건 아닌 것 같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니까 내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권력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중이 관계 개선 상당히 긍정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한중 정상이 만나기 전입니다. 오는 30일 목요일에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대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본인이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주 에이펙에 들어가서 n분의 1보다는 그 전에 일정을 끝내고 가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하는 아세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보면은 지금 아세안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을 만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이어버리면 중국을 포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특히 이제 무역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이 경제 불확실성 트럼프발 이게 지금 가장 핵심 고리가 미중 관세 협상 타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향배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양측이 계속 만나고 있지만 결정적인 해법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양측 다 지금 비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는 맹수끼리는 안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이겨봤자 치명상을 입으니까 양쪽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좀 칼자루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히테루나 아니면 대두나 그러나 정면 충돌했을 때 양쪽 다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이기는 합의를 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하고 네. 어떻게 타결되는지를 지켜봐야 되지만 아마 상황 관리에서 멈출 그러니까 유예하는 거죠. 계속 상황 관리하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 상황 가능성에 유예 대비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죠. 네, 에이펙에 이제 앞서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먼저 열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내일 캄보디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캄보디아 스캠 사태 해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 글쎄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이 무슨 스캠 산업, 사기 산업이 뭐 GDP 절반이다. 그건 과정이고요. 한 30~40%까지 관광 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예. 한국인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부터 이 사태로. 그러니까 한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사실은 이 훈 마네트 현 총리의 아버지가 훈센 상원의원이고 예. 38년 동안 집권하다가 독재죠. 2024년 물려줬거든요. 근데 훈 마네트 정권이 취약해요. 여기에 이제 경제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면 그러면 캄보디아도 지금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무슨 동티모르 다 지금 MZ 세대들의 시위로 정권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캄보디아도 위험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도 이번 사태로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협조하고 있다. 지금 또 협조하고 있어요. 예. 문제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권 자체가 비호 세력이었고 독재와 부정부패와 범죄 조직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려드는 이제 여러 가지 연루된 조직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캄보디아 사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아세안에서 사실은 저도 유감인 게 좀 이번에 아세안 전체 문제거든요. 네. 캄보디아, 이제 미얀마, 라오스가 제일 심하고 필리핀,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다 연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전체 차원의 초국적, 다국적 어떤 협력 체계가 있어야 해결된다. 그러나 일단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뿐만 아니라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막판에 다 왔다라고 했고 우리 정부 고위 관료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뭐 장기 분할 투자를 원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직접 투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협상은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러죠. 말로 뭐 다 하는 분이니까. 근데 등산 올라가도 마지막 깔딱고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지금 어디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3,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이니까 그건 네. 비교적 명확하죠. 미국도 절실하고. 그럼 2,000억 달러인데 이걸 미국 측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불, 현금 이건 미국도 접은 것 같고 지금 250억 달러 8년 분할 이 안을 미국 측이 제시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책은행에서 쓸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150에서 200억 달러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도 외환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네. 예. 할 수 있는 그 현금 투자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요 방안에서 아마 그다음에 투자해도 그다음에 투자처 그다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 배분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 측 입장은 에이펙이라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나는 준비됐는데 한국 측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는데 예. 그 안을 우리가 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그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아마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시간을 좀 끌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시기에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마스카 프로젝트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방문이 성사가 된다면 이게 또 관세 협상에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선은 지금 이제 조선을 분류할 때 뭐 수주량도 있고 건조 실적도 있고 예. 잔량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만 네. 세계 민간 조선의 한 5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한 30% 되거든요. 일본이 한 10%. 미국은 0.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예 민간 조선 시장은 장악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해양 패권을 지금 중국하고 장악하려면 해군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은 비율은 한 30%지만 기술력은 세계 최고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돼가는 고부가 같이 특수선박, LNG 선박 같은 경우는 80%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요. 네.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LNG 선박 16척이 발주가 됐는데 14척을 국내 조선소가 나머지 2척은 미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 자회사 그러니까 100% 우리가 수주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없으면 사실은 현재 해군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30일 날 가는데 30일 오후 일정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냐 아니면 깜짝 아니면 조선소로 방향을 틀 거냐 그냥 방해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죠. 네. 일단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뭐 다 주목됩니다만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좀 조명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의사를 계속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국가, 뉴클리어 파워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걸 원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에 상당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노련함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은 네. 뉴클리어 파워가 아닙니다.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네. 예. 그러니까 NPT 비확산 조약의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핵 보유국은 넌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뉴클리어 파워는 이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지 원자력 국가를 말하는 건지 공식 인정은 아니다. 공식 인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 뉴클리어 파워야?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 인정한 거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뉴클리어 파워라고만 했지 그다음에 비핵화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북한 정권이 원하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비핵화 얘기 안 하면 난 그럼 만날 수 있어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거든요.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라는 망상만 던지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 그랬거든요. 좋은 추억 없거든요. 싱가포르에 2019년 2월에 하노이 기차 만날 60시간 타고 뻔했다가, 웃으면서 예. 갔다가 정치적으로 타격 노딜. 예.
또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9일 날 트윗으로 아침에 트윗해서 다음 날 네. 오후 32시간 만에 만났거든요. 그때도 웃으면서 내려왔는데 빈손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걸 좋은 추억이라 만난다는 얘기는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당근이죠. 가장 자극적인 당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문은 좀 열려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방문을 하는 건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된다면 아무래도 핵심 참모인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평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북한에서 외무상보다 더 높은 사람이 당이 지배하니까 네. 노동당의 전문 부서예요. 예. 거기에는 김성남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최선희보다 사실은 서열이 더 높아요. 근데 최선희는 특이하게 북한 역사상 유일하게 외무상이면서 김성남 국제부장보다 김정은 위원장 더 측근으로 항상 뭐 그렇죠. 단둘이 벤치 예.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갔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다. 김성남 국제부 더 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최선희는 대미 라인이고 미국 통이고 그동안 모든 협상을 주선해 왔거든요. 2018년, 19년 네. 이후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최선희의 동선을 보면 좀 낮아진 건 맞다. 아. 그러나 이번에 만일에 깜짝 회동이 성사되면 네. 이건 아주 긴 시간의 실무 협상 바텀업이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는데 의미를 두는 거지 결정적인 합의 도출이 아니거든요. 양측 다 만나면서 새로운 입구를 형성하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최선이 없다고 못 만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원님은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안전한 답을 압니다. 반반입니다. 근데 그 네. 반반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예. 그러니까 원래 반반이 아니고 네. 제로에서 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 제로에서 예, 반까지 제로에서 올라왔다. 반까지 올라오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러나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양측이 만나고 싶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만나서 결정적인 합의를 못 하더라도 만남만으로도 양측 다 정치적 성과가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만났어요. 시진핑 만났어요. 네. 트럼프까지 만난다고 그러면 정말로 대내외적인 위상이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태국 캄보디아 자기 이제 웃으면서 이제 내가 평화에 지금 평화협정 조인했거든요. 여기서 김정은까지 만난다고 그러면 그 오매불망하는 다 오고 가는 노벨 거네요. 평화상 그거 이제 내년엔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발표됐을 때 그랬거든요. 아 그거는 작년 얘기라고. 그러니까 올해 성과를 내면 내년에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남만으로도 양측 다 성과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걸 동의하거든요. 일단 만나라. 일단 물꼬를 터라. 그래야 안정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노이나 판문점에서 두 번이나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김 위원장이 선뜻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네, 반반이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슈퍼위크가 이번 주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